반갑습니다. 저는 외국계 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요. 자,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직원을 뽑았어요. 자, 직원 뽑으면 뭐 줘야 되죠? 우리 급여를 줘야 돼요. 자, 급여 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원을 뽑았어요. 이 직원을 우리 연락사무소의 직원을 뽑아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 급여 어디에서 줄까요? 우리 미국에 있는 자, 로지텍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. 로지텍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.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차렸는데 직원을 뽑았어요. 자, 이 직원, 존이라는 직원을 뽑았는데 이 존의 월급을 로지텍에서, 미국에 있는 로지텍에서 직접 존의 미국 통장에 또는 한국에 있는 통장에 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. 자, 우리 연락사무소, 로지텍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자, 미국에 있는 로지텍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존의 월급 줘 해서 그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자, 다시 정리해 볼게요. 간단하게. 자, 첫 번째 경우. 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우리 연락사무소가 돈을 받아서 직원한테 준다. 첫 번째 케이스. 자, 갑. 자, 두 번째 케이스. 존이 외국에서 어차피 로지텍에서 와서 한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잖아. 그래서 존이 미국에서 로지텍과 계약을 해서 올 수도 있어요. 근무만 여기 한국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자, 미국에서 바로 존의 통장에게 바로 준다. 두 번째 케이스. 미국 회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돈을 쏴준다.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을종. 첫 번째 건 갑종, 두 번째 건 을종.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갑종부터 설명을 드립니다. 첫 번째 거 케이스. 직원이 직접 외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이 직접 외국 본사 로지텍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.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에요. 자, 이러할 경우에는요. 연락사무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마다 매월 월급을 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떼야 됩니다.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. 자, 간이세액표는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이 직원 급여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존의 부양가족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직원한테 줘입니다. 이렇게 생긴 표에 따라서 이 표는요.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 있으십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방법,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첫 번째로 있고요. 두 번째는요. 자, 이 존한테 매달 주는 이 원천세를 떼고 주는 이 금액을 다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걸 가지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 자, 누가 한다고요? 우리 연락사무소가, 로지텍 한국 연락사무소가 하는 일들이에요. 이거 안 했을 때는 자,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하나하나씩 다시 볼게요. 자, 연락사무소, 로지텍 국내 연락사무소가 해야 될 납세 협력 의무는요. 첫 번째로 자,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야 돼요. 이게 뭐예요? 첫 번째 조금 전에 보셨던 간이세액표에 따라가지고 존한테 월급 100만 원인데 나라에 대한민국에 10만 원 내고 90만 원만 존한테 줘. 이 10만 원 잘 떼서 나라에 냅니다. 라고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라에 내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요. 요거 내야 돼요. 두 번째는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정산. 이 존이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급여 받은 걸 쭉 정리를 해서 자, 이만큼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. 영수증을 자, 내는 거. 2월달 연말정산 때 하는 거. 자, 해야 될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 안 했을 때는 자, 가산세,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나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셨죠? 첫 번째 갑종 케이스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을종 볼게요. 을종. 외국 본사로부터 존이 바로 받는 거예요. 이 로지텍 회사로부터 자기 미국에 있는 통장에 바로 돈을 받고요. 그 이유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, 이럴 경우에는요. 일반적으로 존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죠. 직접 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. 자, 을종이고요. 자, 이럴 때는 을종인 사람들, 이런 급여 받는 사람들만 모아서 납세를 해주는 납세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은 직접적으로 존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다음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자, 여기서 약간 단서 규정이 있는 거는 자, 밑에 나와 있죠. 세 번째 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자,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5년 이내인 외국인, 자, 중요합니다.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, 존인 경우에는, 자, 거주자, 한국인, 국적이 한국인이면 안 돼요.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, 자, 존이
한국 말고도 다른 데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라면은 자, 이 소득 중에 국내로 한국 내로 들어온 송금되거나 아니면은 한국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5월 30일 날 종소세,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다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? 저는 이러한 것들은 신고 안 해도 된다. 해외에서 발생한 것들은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, 연락사무소 직원을 뽑았을 때 우리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급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